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정엽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주 스페셜한 오프닝 녹음을 위해 이곳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신년회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올 한해도 우리 스타트업들이 화이팅 하실 수 있게 오프닝 특별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올 한해 우리 스타트업들이 힘낼 수 있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을 응원합니다. 2020년은 스타트업의 해입니다. 역시 장관님 선택하시는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또박또박한 딕션까지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창업진흥원 김광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스타트업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장 김광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죠. 그래도 우리 스타트업들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다들 굉장히 많이 10배, 100배 성장을 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그런 동력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더라도 꼭 극복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창업진흥원장 김광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원장님 정말 우리 스타트업들이 힘이 날 수 있는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 최전방에서 늘 힘쓰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여러분, 올 한해도 화이팅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먼저 투자 유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문 P2P 금융기업 펀다가 66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펀다는 사업자 매출 분석 기반 신용대출, 선정산 서비스 등 비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전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번 투자를 통해서 펀다는 시스템 고도화, 투자 안전성 강화를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사업 개발, 인재 영입에도 나선다는데요. 이를 통해서 P2P 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는 2020년 소상공인 전문 금융기업으로 입지를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펀다는 소상공인이라는 한 영역에 집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와 사업 특성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면서 디지털 랜딩 플랫폼 기업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네,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소상공인을 가장 잘 아는 편리한 금융 서비스, 그리고 누구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투자 서비스를 만들어 P2P법이 시행되는 원년에는 펀다만의 독보적인 입지를 더욱 굳혀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AI 기반 유전자 분석 서비스 아이크로진이 최근 11억 원 규모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이크로진은 질병관리본부 유전체 구축 사업과 테라젠 이텍스에서 책임연구원을 지낸 신영하 대표가 2017년에 창업한 바이오 스타트업입니다. 해독 중심 일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과는 달리 전체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유전자 서비스를 제공해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였고 장기간 통합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요. 또 새로운 마커를 발굴하는데 이미 분석한 유전자 정보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는 네이버 D2SF, 액체 생검기업 제놉시가 전략적 투자자로 나서서 향후 유전자 분석 시장 전문성과 시장 확장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전했습니다. 또 수면 개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분석과 같은 라이프 로그 분야에서 네이버와 협업할 예정이며 액체 생검 바이오 기업과 암 예측 서비스 콜라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크로진은 지난해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인을 설립했고 이번 CES 2020에 참석해 다국적 제약사와 보험사에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유전자 분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제도적인 제한이 많이 풀리고 있는 지금 뛰어난 기술력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이크로진이 이번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마카롱 택시의 운영사인 KST 모빌리티가 18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KST 모빌리티는 이번 시리즈 A 투자 유치 외에도 지난 2018년 네오플라이로부터의 시드 투자금 50억 원을 유치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 A와 시드 투자금을 더해서 총 2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리즈 A 투자의 유치에 눈여겨볼 만한 점은 NHN이 50억 원, 현대기아차가 50억 원의 전략적 투자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인데요. 먼저 KST 모빌리티는 NHN 전략 투자를 통해서 NHN과 다양한 서비스 협력 모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NHN은 IT 기술을 중심으로 페이코, 벅스, 한게임,
티켓링크, 토스트, 1300K, 여행박사 등 핀테크, 엔터테인먼트, 게임, 커머스, 클라우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폭넓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카롱 택시의 간편결제 시스템인 페이코도 우선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후에 목적지나 소비자 생활 패턴 정보 등에 기반한 다양한 사용자 맞춤 서비스, 이동 수요에 부합하는 통합 예약 서비스 등의 공동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모빌리티 업계의 분위기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리즈 A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카롱 택시가 택시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즐거운 서비스 거점으로 혁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NHN과 함께 한국 마스저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특별한 변화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비토즈가 33억 원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립비토즈는 영상 기반 자유여행 플랫폼이죠. 이용자가 자신의 여행 영상을 플랫폼에 공유하면 이를 시청한 다른 이용자들은 영상 속 호텔을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앱과 웹에서 전 세계 숙박시설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과 공급 기술력을 앞세워서 호텔스 컴바인과 네이버 호텔에 입점했습니다. 3월에는 KB 국민카드의 1940만 명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트립비토즈의 여행 기술력을 융합한 합작 자유여행 플랫폼 TTBB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시아 여행 시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런 시장일수록 가격 경쟁력 위주의 자유여행 시장을 넘어서는 고부가 가치 혁신을 찾아야 해외 여행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립비토즈가 이번 투자를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여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주 주요 뉴스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클리 오프닝을 함께 열어주셨죠.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도 팁스 창업팀 통합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민간 투자와 연계해 유망 창업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나눠 프리팁스 30개, 팁스 300개, 포스트 팁스 4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 육성할 계획으로 2020년 예산은 무려 1,951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 팁스는 제2 벤처붐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 창업 육성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먼저 AI, 헬스케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분야의 초기 투자 및 창업팀을 확대하는 우대 정책 및 포럼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성장 단계별 사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프리팁스 성과 평가를 운영자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프리팁스 졸업 기업에게 운영사의 투자 유치를 통한 팁스 참여 기회를 주고 성공 판정 기업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기술 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진출 희망 국가별로 재구성하고 진출 시장에 대한 이해 항목의 평가 비중을 확대해서 글로벌 진출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팀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이한 팁스는 민간과 협업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낳고 있는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죠. 작년까지 총 56개 운영사와 934개 창업팀을 발굴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사 2개사, 인수 합병 14개사, 민간 후속 투자 2조 원을 돌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최고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멋진 성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16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2020년도 첫 이사회 겸 신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스타트업 및 생태계 구성원 250여 명이 모였고 우리 오프닝을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해 중기부의 정책 방향 발표와 함께 스타트업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20년 코스포는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를 목표로 설정하고 회원사 멤버십 강화와 생태계 협력 확대 등 투 트랙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스타트업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창업가와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사람, 기술, 자본, 시장으로 구분해서 혁신 인재 육성 및 스타트업 유입 환경 조성, 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활성화, 스타트업 투자 선순환 강화, 시장 진입 규제 해소 등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 정책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이사회 논의를 통해 총회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첫 이사회를 마치고 진행된 신년회에는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 롯데엑셀러레이터 김영덕 상무, 메시어벤젤스 이택경 대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아산나눔재단 정남희 상임이사,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 등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교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날 참석하신 박영선 장관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이날 직접 참석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신년 인사회로 스타트업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면서 대한민국에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창업가가 마음껏 사업을 펼치고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기부의 창업 정책 방향을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함께 약 20여 분간 직접 발표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코스포는 지난 2019년 1000개 회원사 돌파 소식을 전하면서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의 스타트업 경제사절단 동행과 한 핀란드 스타트업 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스타트업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고, 스타트업의 규제 발굴 및 개선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규제 샌드박스와 국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했으며 디지털 경제, 모빌리티, 망비용, 공유 숙박, 플랫폼 노동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스타트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론화하는 등 규제 개선의 성과를 가시화했습니다. 와, 코스포가 2019년 목표로 내세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참 충실하게 이뤄낸 것 같습니다. 저희 팀터바이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초의 협력 회원사로 지난 2018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스타트업 중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회원이 있으시다면 꼭 가입해서 다른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네트워크도 확장하시고 어려운 길 가실 때 서로 동지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연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컴퍼니 빌더로 활동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아시아가 초기 기업 투자를 위해 창업 투자 회사 패스트 벤처스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자회사가 생겼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컴퍼니 빌더로 유명한 패스트트랙 아시아는 헬로네이처, 푸드플라이, 패스트캠퍼스, 패스트5 등 스타트업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성장시켜왔습니다. 네, 2017년부터 자체 자본금과 소규모 펀드를 조정해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소수 지분 투자를 시작해서 샌드버드, 다노, 조이 코퍼레이션, 아웃스탠딩 등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20여 곳에 투자를 해온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패스트트랙 아시아는 이미 투자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죠. 패스트 인베스트먼트 말인데요. 이번에 새로 만든 패스트 벤처스와의 차이는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창업 투자사 설립으로 패스트트랙 아시아는 투자 관련 법인으로 기존 패스트 인베스트먼트와 패스트 벤처스 두 곳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두 회사의 투자 목적상의 차이라고 하면 패스트 인베스트먼트는 PEF 투자에 집중하고 패스트 벤처스는 창업 초기 기업 투자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지웅 패스트트랙 아시아 대표에 따르면 패스트 벤처스는 기존 벤처 캐피털과 다른 벤처 캐피털 자체를 하나의 스타트업으로 생각하고 투자와 운영 방식을 적극 혁신해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패스트 벤처스는 자본금 20억 원으로 1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마쳤으며 박지웅 대표가 직접 이끈다고 합니다. 설립과 동시에 기업가, 민간 출자자로 이루어진 71억 원 규모 창업투자 조합을 통해서 본격 투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역시 국내 대표 컴퍼니 빌더로서 패스트트랙 아시아는 언제나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독보적인 컴퍼니 빌딩 모델을 보여준 패스트트랙 아시아가 이번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어떤 임팩트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네, 또 다른 벤처 캐피탈 설립 소식이 있습니다. 직방이 벤처 캐피탈 브리지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차세대 프로테크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브리지 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회사 인가를 받았으며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브리지 인베스트먼트는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CVC, 즉 코퍼렛 벤처 캐피털로 프롭테크,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죠. 프롭테크에 특화된 IT 전문 투자회사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프롭테크 영역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다양한 기업들을 발굴 및 투자함으로써 프롭테크 생태계 형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만들어진 투자 펀드에는 직방과 더불어 어떤 투자 파트너들이 참여를 했나요? 네, 투자금 200억 원은 직방과 우미건설이 각각 100억 원씩 출사했으며 우미건설은 직방이 갖고 있는 프롭테크 산업 육성 의지에 공감하고 벤처기업들을 성장시키고자 펀드 조정에 동참했습니다. 브리지 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한 펀드의 이름은 PWF, 프롭테크 워터링 펀드로 프롭테크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브리지 인베스트먼트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블록체인 등 다양한 프롭테크 분야의 기업들에 투자할 계획이라는데요. 뿐만 아니라 후속 투자와 협력사업 연결까지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직방이 직접 투자에 나설 만큼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 어떤 분이 선임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수장으로는 직방의 박재무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박재무 대표이사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인 블루런 벤처츠 출신으로 안강 벤처투자, 원앤파트너스 등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대표적인 투자 성과로 게임 개발사인 펄어비스, 게임 퍼블리셔인 엔터메이트, 항공부품 제조업체인 셈코, 개발사 비전브로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기업이 대규모로 성장하고 나면 투자 조직을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기술과 혁신 에너지를 수급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견고한 트렌드로
대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국내 프롭테크의 대표 주자인 직방이 주도하여 만든 투자 회사인 만큼 단순한 재무적 투자뿐만이 아니라 프롭테크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멋진 딜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인 관계로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